자, 바로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. 자, 오늘 저희가 뽑은 이 가장 중요한 마켓 A컷, 오늘 원전주 흐름 굉장히 강합니다. 이 원전주에 이어서 원전 해체주까지 현재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단 뉴욕 증시뿐만이 아닙니다. 이 국내 증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정책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. 바로 원전주입니다. 자, 이 정치적 분열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미국,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새 정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부풀어가고 있죠. 자, 우선 미국의 경우에 에너지 그간 기조 정책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가장 첫 번째는 오바마 정부겠죠. 이 오바마 시절에 클린 파워 플랜트를 시작으로요. 이 트럼프 일기에서에는 규제를 다시 한번 되돌리는, 완화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이후에는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다시 한번 이 친환경 쪽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시도를 했고요. 이번에 다시 한번 트럼프 2기를 맞으면서 변화의 물결이 네 번째로 찾아왔습니다. 자,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그 안에서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에너지 그중에서도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특히나 오늘 원전주 더 나아가서 해체주까지 현재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가장 먼저 오늘의 상승을 만들어준 주요 재료부터 차근차근 만나보시죠. 자,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여전히 핫한 테마 바로 이 원자력인데요. 역시나 이 원자력이 어느 그런 다른 섹터보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연일 호재가 만발하기 때문인데 자, 가장 먼저 뉴욕 증시에서도 밤 사이에 이 강한 이슈들이 두 가지가 크게 나와줬습니다. 이 주요 큰 모멘텀은 역시나 오클로. 자, 이 오클로가요, 2년 이상의 이런 지연 끝에 드디어 이 공군기지의 전력망을 이렇게 공급을 따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30% 이상 밤 사이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었죠. 자, 정확히는요, 알래스카의 아일슨 공군기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.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겠고요. 이 공군으로부터 허락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. 이렇게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번에 오클로는 오로라 파워하우스라는 이런 원자력 설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. 이 설비의 설계부터 또 운영까지 총 과정을 완전히 도맡아서 하는 건데요. 어느 정도는 예정된 이슈였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확정 거의 되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확신을 더해줬죠. 자, 여기에 최근 한 달간 오클로의 경우에는 142%나 급등했습니다. 올해 들어서는 220%나 급등을 보여줬고요. 또 이 간밤 한수원과도 계속해서 이 큰 이슈가 하나 나왔었는데요. 이 바로 오클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 개발을 위한 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.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원전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간접적인 이슈도 있겠죠. 이 원전하면 지난 1년간 원전을 들어올렸었던 이슈. 바로 그렇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. 이 밤사이에 AI 데이터 센터 이슈들이 잔뜩 나와줬습니다. 이 GTC 파리에서 젠슨 황 CEO가 유럽의 대대적인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설비 관련 투자를 하겠다. 이런 소식을 밝히면서 이 부가적으로 원전의 상승 탄력을 더해줬고요. 자, 여기에서 이 유럽의 AI 컴퓨팅 용량이요 10배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까지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이 원전주였습니다. 자, 여기에 또 트럼프가요, 밤사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발전소 규제를 폐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또 원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.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이후에 공청회 등 이런 의견의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정책 안에 있는 모순을 풀 수 있다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원전 섹터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이 트럼프 행정부가요, 밤사이에 제안한 이번 온실가스 규제 철회안,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면요. 석탄과 가스 발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없애더라도 공공의 건강과 복지에는 큰 영향이 없다. 뭐 이런 논리를 담고 있는데요. 당연히 상당히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. 굉장히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죠.
자, 현재 전력 부문 같은 경우에는요,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두 번째로 큰 원인입니다. 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이를 가지고 있고요. 특히나 과학자들 계속해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감축을 해야 한다. 예전부터 많이 그렇게 들렸었던 그런 소식들이죠. 자,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드릴 이런 기존의 화석 연료의 그런 방침들을 약간은 좀 뒤로 밀어두고요. 원자력으로 노선을 돌리는 것이 현재 여론으로서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. 자, 여기에 세 번째, 제가 부가적인 이슈라서 여기에다가는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계은행 총재 방가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오늘 원전주들에게 상승 탄력 밤사이에 부여를 해줬습니다. 자, 이 세계은행이요, 핵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를 해제할 것이다. 이런 내용이 이메일에 담겨 있었다.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이 더해졌고요. 자, 이번에는 오늘 한국발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가장 먼저 한국이 체코와 손을 본격적으로 완전히 맞잡게 되면서 이 글로벌 원전 판도에 새롭게 물꼬를 터죠.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이 상승하고 있는 원전주들, 이 최근 체결된 원전 계약이요, 양국 관계에 있어서 이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미래 첨단 산업, 그리고 이어서는 에너지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. 특히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국가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블록, 지역국들까지 계속해서 이 수주를 따낼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미래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죠. 자, 이번 계약의 핵심은요,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원전 단지입니다. 이 한국수력 원자력이 주도를 하고요,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. 규모가 무려 25조 원에 달하고요. 앞으로도 확대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UAE,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16년 만의 대형 성과라는 점에서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.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죠. 자,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요, 체코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 확대에도 힘을 보태겠다,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고요. 또 문화와 인적 교류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.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겠죠. 자, 특히 피알라 총리에게 직접 방한을 요청했는데요. 이 양국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다지는 외교적 흐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.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번 피알라 총리의 방한이 또 새롭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관련된 이슈들, 일정들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. 자, 그다음에 한때 탈원전을 외쳤었던 흐름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에너지 셈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. 특히나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약 일주일이 조금 넘은 지금 이전의 민주당 정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을 약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통령은요, 대선 당시부터 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명확한 선을 그었죠. 이전 정부처럼요, 원전 비중을 그저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요,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균형 투자 전략 내세웠습니다. 이 점 확실하게 체크를 해둬야겠습니다.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요,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. 사실 이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으로는요, 이 원전 해체 시장까지 오늘 굉장히 강한 주목을 받고 있죠. 자, 이렇게 원전 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분야, 바로 이 운영을 종료한 노후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원전 해체 산업입니다. 자, 이 해체 시장에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, 제가 크게 5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는데요. 이 고난이도의 첫 번째, 기술 집약적 사업입니다. 당연히 이 최신 기술을 계속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관련된 기술주들만 옥석 가리기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. 자, 또 하나, 정책 변화에도 당연히 이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. 이 글로벌 규제 변화, 글로벌 규제라고 하면 이 IAEA죠. 이 원전 폐쇄 로드맵까지 같이 챙겨봐야겠고요. 특히나 최근에 IAEA의 경우에는 이 원전 해체 안전 기준을 국제적 통일, 획일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런 관련 이슈들 꾸준히 트래킹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.
또 글로벌 수주 경쟁 비단 해체뿐만이 아니라요. 신규 수주도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입니다. 특히나 이 최근 카자흐스탄 사례가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죠. 자, 이달 중에 원전 건설 사업자 선정을 밤사이에 좀 예고를 해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에 수주전에 대한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. 이 한수원은 물론이고 그간 발목을 잡았었던 프랑스 EDF, 또 중국의 CNNC, 러시아의 로사톰 등이 현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프랑스가 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이 다음에 국내 정책과 산업부 발표 일정 당연히 챙겨보셔야겠죠. 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수원이 연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해체 일정까지 선정 계획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. 또 마지막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바로 2년의 갭이 있다는 점인데요. 원전 산업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. 가장 먼저 계획 수립부터 또 상업 운전까지 수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체코 원전을 한번 들어볼까요? 2025년에 계약을 체결했고요. 2029년 4년 뒤에 착공을 하고 2036년에 비로소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이 주가는 당연히 정책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겠지만 이 매출과 이익 등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. 따라서 당장의 수치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출 가능성, 특히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 핵심입니다. 이 대표적으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력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기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. 자, 이 중기적으로는요, 기술 보유 기업이 주목이 됩니다. SMR 기술과 원자로 제작을 물론이고요.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전 해체, 특히나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핵심 기술입니다. 함께 이 주요 기술로 보셔야겠고요. 단기적인 트레이딩 역시나 좀 뉴스 모멘텀 중심의 스윙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. 예정되어 있는 산업부라든지 또는 한수원의 원전 관련 발표 일정에 따라서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충분히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고요. 자, 이 전통 건설주까지 픽앤쇼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. 그전에는 원전의 픽앤쇼별 하면 전력이었죠. 이번에는 건설주, 그중에서도 현대건설 계속해서 이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중심에 바로 원전이 있습니다. 자, 이 KB증권은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5%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. 자, 결론적으로 뉴스에만 반응하지 말고 이 기술력과 실적 그리고 수주력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선별적 옥석 가리기가 현재로서는 필요한 원전 관련주입니다.